할로! 큰조씨 알바썰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1탄 먼저 봐주세요. 1탄 정말 재밌거든요. 이제 2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남역 교보타워 안에 있는 소렌토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 레스토랑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가격대가 저렴한 가성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교보타워에 있는 소렌토는 우리가 아는 소렌토랑 좀 달랐어요. 보통 기본 소렌토에는 스테이크 메뉴가 없거든요. 제가 일한 그 레스토랑에는 스테이크 메뉴가 있었고 피자랑 파스타도 좀 다른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보타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외국인 손님들이 되게 많았고 홀이 2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홀마다 항상 상주에 있는 서버가 있어요. 소개팅 손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나를 NPC 취급을 해. 소개팅 하는 얘기가 다 들리지. 아주 도파민이 쫙쫙 돌아. 그 단골 손님은 정말 리처럴리 매주 선인지 소개팅인지를 보셨습니다.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상대방 여자를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우리 알바생들끼리 알아보는 사인이 있었어. 뭐냐면 상대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일단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1차 좋은 신호야. 그냥 쏘쏘다 이러면은 그 파스타를 주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커피를 주문을 하세요. 진짜 최종판.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디저트를 주문을 하세요. 개진상 손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다가 예약서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인기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미 예약이었어. 야, 손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개무시를 하고 혼자서 막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인기 있는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예약 손님인가? 하셔가지고 손님 혹시 예약하셨어요? 하니까 안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그 예약하신 손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안 한 좌석에 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보고 딴 데 앉으라고 하면 되잖아. 이러더니 갑자기 그 예약 그 표시를 손으로 팡 쳐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알바생으로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진상을 대하지 마세요. 바로 점장님한테 나 매니저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싸워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 나는 그냥 일개 시급받는 알바생인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잖아요.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어. 왜 그렇게 대처했냐고. 매뉴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니저님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자리를 피해가지고 매니저님이나 점장님을 부릅니다. 고작 알바생 주제에 감히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여기 점장 안 나와? 하면서 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약간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니면 무슨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서만 봤을 법한 그런 미친 또라이 여자를 봤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바로 동영상 돌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서빙하고 이런 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다. 왜냐면 그 소렌토가 그릇이 진짜 개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거든요.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일했던 것 중에서 거기가 그릇이 제일 무거웠어. 근데 그거를 3개씩 날라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2개, 여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이 아작나는 거야. 너무 돌덩이야 돌덩이. 왜 그렇게 무거운 그릇을 하냐고.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서비스직이 잘 맞는 성격이 아닌데 그냥 돈 벌려고 저희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그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고부터 이거 그냥 취미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아까운 기술이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방학 때 강남에 있는 SBS 학원이라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독학을 해서 기본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냅다 전문가 과정을 지원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싹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이런 사무직 같은 알바를 지원을 하자. 모험을 안 쓰는. 강남에 있는 유학원에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운영하는 엄청 큰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요. 유학원에서 연계돼 있는 어학원들 있잖아요. 프로모션을 매주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수합을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는 업무를 했었던 거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기술이 기본적인 게 필요하고 그 유학원에서 다 그 해석된 자료들을 주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 정도는 그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조금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랑 같이 알바를 하던 또 다른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5월을 갔다 왔던지 아니면 5월을 갈 거라고 했던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5월이 뭐예요? 하니까 어학연수도 할 수 있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비자가 있다. 호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막 그렇다 이렇게 하길래 내가 진짜 그런 거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알바를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했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20대 후반이 됐을 때 호주 5월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일했던 유학원의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원장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제가 호주로 그 워홀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워홀을 하는 동안 어학연수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어학연수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에서 워홀 비자로 어학연수를 4개월만 할 수 있어요. 저랑 동생이랑 그 유학원 통해서 이제 호주 워홀을 가서 그 4개월의 어학연수 기간을 채웠죠.
호주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면서 학생 비자를 썼던 기간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 원장님이 브리즈번 현지에 있는 유학원 원장님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줘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닐 때 이 호주 현지에 있는 그 유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그걸 등록을 했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 인연이 이어졌어요. 20대 초반에 했던 알바가 20대 후반에 워홀과 30대 초반에 비즈니스 스쿨 다닌 것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따다다다닥 해서 올리기만 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편했고 그 시급이 보통의 알바보다 훨씬 높았다. 역시 사무직 알바가 왔다구나. 이제 제가 사무직 알바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 알바는 뷰티 회사에 네이버 카페를 초기 세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시급이 꽤나 세. 거기다가 식대도 준대. 와 이건데? 유학원에서 일했던 그 경력들을 어필을 해가지고 이 뷰티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뭐 아이라인 문신 그런 문신 기기 판매를 하는 회사였고 브라질리언 왁싱이 좀 한국에서는 아직도 조금 생소하잖아요. 정말 생소하던 그 시절에 이제 그 회사가 왁싱 샵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거의 매일 저 혼자 근무를 했어요. 왜냐면 이 회사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외근을 나간단 말이야. 이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왁싱 상품이라든지 이 기계라든지 그 유학원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 똑같았어요. 너무 개꿀 직업이었던 거지. 거기 이제 1등 샵에서 공짜로 눈썹 문신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다 플러스 엄마가 눈썹 문신 받고 싶으면은 할인을 반값에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우리 엄마도 데리고 왔어 내가. 엄마는 반값 나는 공짜로 인생 첫 눈썹 문신을 받게 됩니다.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 시나리오 스쿨을 다녔을 때 시절이 있어요. 20만 구독자 되면은 드로우 마이 라이프에 다 나올 겁니다. 아무튼간 이제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나리오 스쿨에 엄청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됐기 때문에 유학원이라든지 뷰티 회사처럼 출퇴근을 이렇게 꼬박꼬박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서비스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전국을 강타한 사업이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보면은 탕후루 유행하면 탕후루 가게가 막 수십 개가 생겨나고 뭐 두쫑쿠가 유행하면 두쫑쿠 가게가 수십 개가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스몰 비어집 뭐 무슨 어쩌고 비어 이런 게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유명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생길 때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술집이었으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왜 이랬냐면 소주를 안 팔았고요. 생맥주만 팔았고 그 안주라는 것도 다 튀김, 감자튀김, 뭐 치즈 스틱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일하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더러운 거 다 치워야 되고 막 찌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테이블에 더러워지고 그리고 막 술 취한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맥주 한두 잔 하고 감자튀김 좀 주워 먹고 이런 곳이니까 일을 하기에도 쉽겠다 싶었고 번화가에 있는 곳들도 또 시급을 조금 잘 줬어요. 보통 시급보다. 가게가 처음 오픈할 때 오픈 멤버로 들어가면은 그 텃세도 없고 일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그냥 사장님도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오픈 멤버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사장님의 이미 알바생을 뽑는 기준이 있었더라고. 인상이 무섭거나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성격이 세거나 나는 아마 성격이 좀 드세고 좀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떠들고 웃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평소에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엄청 인상이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태권도 선수 출신인 여자애 한 명 있었고 여자애 남자애가 있었는데 얘네는 배우 준비생에 그 연극영화과 다니는 애들 2명이 있었고 그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일진 그때 막 20살이 됐던 애 같아. 근데 그 걔가 진짜 덩치가 크고 약간 구구대장 나선욱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 예, 그런 애.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바생이 약간 어벤져스야 어벤져스. 깡패 애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진 애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알바생 중에. 일하다 말고 갑자기 바깥에 형님들 보이면 뛰어나가가지고 인사 올리고 팔에 엄청 크게 문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두꺼운 매직으로 쓴 것 같은 글씨로 와우. 우린 그거 보면서 얘가 진짜 무슨 제정신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신을 받았나? 태권도 유단자인 친구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땡땡아 너 근데 도대체 그 무슨 정신머리로 그거 문신을 했니?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래서 걔가 막 안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 그걸 왜 거기 팔에다 했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고 싶어? 야 너 나중에 커가지고 너 애기 나왔어. 근데 애기가 아빠 와우. 뭐야? 이렇게 하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 걔가 막 그렇게 막 혼을 냈어요. 그 태권도 유단자인 친구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보기에 속상하겠어. 그 문신이 그게 뭐야? 그 친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는 문자로 그냥 저 거기에서 일하기 싫어요. 일한 거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잠수를 탔어요. 출근하는 당일날. 아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인생을 한량으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 부모가 자기 누나한테 맥주집을 하나를 차려줬어. 근데 그 맥주집이 엄청 잘 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차려달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너는 그러면 다른 브랜드로 차려보라 해가지고 누나랑 다른 브랜드를 그 아들한테 차려준 거지. 근데 맨날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는 브랜드를 잘못 선택했대.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대. 자기 누나가 하는 브랜드로 했으면 장사가 잘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브랜드는 인지도도 없어가지고 개망했다면서 맨날 우리한테 한탄을 하는 거야. 똑같은 길거리에 몇십 미터만 걸어가면은 우리의 경쟁 브랜드가 있었어요. 야, 그 경쟁 브랜드 장사 잘 되는지 봐서 보고 와. 맨날 우리를 스파이 짓을 시키는 거야. 거기 장사 잘 안 돼요. 이러면 막 엄청 좋아해. 아,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알바생 애들은 너무 좋았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장님이 너무 기분파에다가 막 지 맘에 안 들면 막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럼 막 2시간, 3시간 일했는데 야, 너 이제 집 가. 막 이래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지. 3시간 일하고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랑 그거 하고 나면 내가 출근을 왜 해야 돼.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맨날 기분파로 하는 거야. 알바생 애들끼리 돈독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이러니까 사장님이 안 와도 가게가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 가게 키도 맡기고 그 포스기도 우리 보고 다 알아서 정산하라 하고 물류도 우리한테 맡기고 재고 파악도 우리한테 맡기고 그 브랜드는 시판 치즈 스틱을 쓰지 않아요. 그 벽돌만한 치즈를 자로 재서 그 고기 써는 그런 칼로 탁탁탁 썰어서 고구마 무스 발라가지고 겉에 그 피 만들어서 가는 슈퍼마켓비였거든요. 그 치즈 스틱이. 치즈 스틱 만드는 것도 우리한테 맡기지. 아무튼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장님 알죠? 밥도 안 주고 식대도 안 주면서 그냥 가게에 남은 그 감자튀김 짬 처리하고 막 그 치즈 스틱 그런 거 조금 튀겨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미치게 잘 돼가지고 우리 진짜 막 쎄 빠지게 일을 해. 근데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아. 우리만 개고생하고 있어. 사장님이 그전에도 배고프면 좀 먹어라 줘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알아서 다 튀겨 먹어 그렇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이런 거야. 재고 입출고표랑 매출 보면은 내가 너네 맨날 이거 허구한 날 그거 니네끼리 다 튀겨먹고 하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왜 CCTV 안다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좀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그때 진짜 좀 사장님이 거의 개판으로 하고 우리한테 가게를 아예 다 떠넘긴 수준이었거든요. 가끔씩 그 사장님네 어머니가 가게에 동향을 살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우리한테 그래. 야, 엄마 오면은 나 잠깐 누나네 가게 갔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고서 맨날 PC방 가고 막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사장님 어머니가 할머님이세요. 할머니 오셔가지고 사장님 어디 갔니? 우리한테 맨날 물어봐요. 우리 맨날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딱서니가 없는 사장님이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막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듯이 막 너네 지금은 천국이지? 막 너네한테 아무도 뭐라 안 하는지 너네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래? 이러고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출근을 하더니 너네 여태까지 여기서 갖고 싶었던 거 있어? 이러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솔직히 맥주집에서 우리가 뭘 가져갈 게 뭐가 있었어. 생맥주도 팔았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맥주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KGB 뭐 머드 쉐이크 너네 먹고 싶었던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자튀김 같은 것도 다 집에 가져가가지고 다 튀겨 먹으라고 하면서 막 우리한테 막 바리바리 싸줘서 우리가 이 사장님이 미쳤나? 사실 내일부터 너네 사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개뛰인 거지. 이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 니네 데리고 자기 사업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가게를 통째로 팔아가지고 알바생까지 자기가 넘겨주기로 하고 갔대요. 그래서 니네는 새 사장이 오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그 사장이 마음에 들면 일을 하고 너네 나오기 싫으면 내일부터 그냥 잠수 타고 안 나와도 된다. 난 어차피 너네가 오늘까지 일한 거면 내가 월급을 챙겨줄 거고 내일부터 니네가 일을 하는 거는 나랑 관련이 없다. 알겠다 했죠. 뭐 어떻게 우리가. 솔직히 그 병 맥주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그거를 무슨 뭐 박스채로 가져가겠어 뭘 하겠어. 그 사장은 진짜 미친 게 어떻게 조그마한 용달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막 의자랑 막 이런 거를 막 다 싣는 거야. 인테리어 한 걸 막 다 뜯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 구경만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됐어. 그래서 새 사장님을 만났어. 본사의 이사님이었던 거야. 배정남 쿨케이 이런 느낌의 약간 수염이 있고 옷을 굉장히 잘 입는 멋쟁이 사장님이랑 사장님 와이프가 왔어. 이 브랜드의 초창기 그 창립 멤버고 옷가게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막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 부부시더라고. 근데 되게 젊었어요. 그 사장님이 이 너네 그 전 사장이 너무 가게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이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내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내가 분명히 이거 가게 살 때 비품이랑 이거 술이랑 다 계산을 했는데 왜 의자들이 없지? 너네 원래 여기 의자가 없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갑자기 띠용 충격을 받은 거지. 그거를 다 팔아놓고서는 지가 그걸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에다가 자기가 물건을 팔아놓고서는 자기가 판 물건을 도둑질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어제 그 전 사장님이 다 트럭에 실어서 가져가셨는데 뭐? 왜 냉장고는 왜 다 비어있었어? 그것도 어제 전 사장님이 다 저희 보고 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자기가 가져가시겠다 해가지고 다 가져가셨는데 뭐라고? 막 그놈은 아주 악질이구나.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장님이 와 너네 진짜 많이 고생했다. 어떻게 그런 사장 밑에서 알바를 했니? 하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그냥 저희 여기 있는 거 튀겨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튀겨 먹고 했는데 너네 그럼 여태까지 일하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여기 있는 거 튀겨 먹으면서 그렇게 한 거야? 아 너네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여기다가 카드를 하나 놓고 갈 테니까 너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식사할 거 있으면은 무조건 이 카드로 해가지고 너네 먹고 싶은 거 매일 한 개씩 먹어.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 스쿨이 끝나면서 이제 그 맥주집은 관두게 됐죠. 여기도 약간 그 뷰티 회사나 뭐 유학원처럼
계약직처럼 약간 계약직처럼 일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 교육 콘텐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돼요. 나랑 같은 업무를 하던 언니들 2명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사장님의 아들분이 있었습니다. 직함이 본부장님이에요. 본부장님. 서울대 카이스트 뭐 그런 집안이래요. 아들들도 막 카이스트 나오고 막 박사고 그 집안에 그 전문계고 나온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취업도 마땅히 못하니까 이 회사에다가 꽂아준 거예요. 이 대표님이. 하는 일은 나랑 하는 일이 똑같았어. 그 본부장님이 자기 아빠 없으면은 맨날 여자친구를 계속 사무실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퇴근하기 한 20분 전에. 그러고서 여자친구한테 자기 일 거의 다 끝날 때까지만 앉아있어. 그럼 여자친구가 거기 앉아있어.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여자친구가 맨날 자기 남자친구를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요. 약간 그 본부장님이라는 직함이 되게 좋았는지 본부장님 빼고는 우리랑 다 모두가 합이 잘 맞았고 한 번 일을 배우고 적응을 하고 나면은 거의 단순 노동급으로 쉬워져요, 일이. 나중에는 이제 일이 지루한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 컬투쇼를 아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팟캐스트든 라디오든 이런 거 하루 종일 틀어드시는 분들이 다시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도대체 누가 라디오를 듣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무료하고 단순 작업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 아닌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구나. 왜냐면 노래로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었나 봐요.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계약직 사원들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한다.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니들이 이제 잠깐 뭐 회사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이제 언니들을 만났어요. B 언니한테는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람이 한 명만 필요한데 B 언니가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오래 일을 한 언니예요. 그 회사에서. 선아 씨랑 그 A 씨가 하던 일을 이제 B 씨가 다 맡아서 3명의 업무를 B 씨가 하면 된다. 그 대신 정규직 전환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왜냐면 3명이 해야 될 일을 1명한테 준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황당한 일이고 그랬더니 거절을 했더니 그 언니한테도 그러면 이번 주까지 관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업무를 다 대체할 사람을 1명 뽑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들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갑자기 이렇게 관두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퇴직금도 안 챙겨주고 갑자기 이렇게 쫓겨나는 게 말이 되냐. 이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 인생 첫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언니들이랑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잘못한 게 맞아가지고 저희한테 지급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모두 다 받고 퇴사를 하게 됐다는 그런 해피엔딩. 예. 제가 이제 문예창작과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독서 논술 그 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가면 막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테스트 통과를 했어요.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눈높이나 막 윤 선생 이런 것처럼 그 방문 그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1대1이 아니고 그룹과의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구에서만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출근할 곳은 총 3개인가 4개의 그 그룹만 출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갑자기 그 그룹 하나 없어졌어. 근데 새로운 그룹을 완전 뜬금없는 개 멀리 있는 구에다가 주는 거예요. 개 먼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 그리고 전 그때 당시에 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공모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냐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래 이런 방식이구나. 그럼 지금 내가 맡은 그룹도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하겠구나. 거기는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간다고 초등학생 영어 학원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영어 강의가 끝나면은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요. 그 스크립트를 내가 이제 읽어주고 애들이랑 대화 같은 거 해주고 채점해주고 틀린 거 설명해주고 그래서 뭐 엄청난 영어 실력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은 왜 관뒀냐면 근데 난 내가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진짜 큰 영어 학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실이 막 있고 자기주도 학습실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은 뭐 15명 정원이 자기주도 학습실은 그 정원이 60명인가 그래요. 각각의 반에서 그 수업을 듣고 온 애들 있죠. 걔네가 다 우르르 자기주도 학습실에 와가지고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생 애 난 60명이 바글바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 애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 하겠냐고. 나한테 검사 받고 시험 보고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줄을 막 10명씩 막 서 있어. 내 앞에 서 있어. 그리고 막 지그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네가 줄을 먼저 섰니 내가 먼저 섰니 막 쥐어뜯고 막 땡기고 막 온갖 학년이 다 뒤섞인 막 거기에서 애들이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그 돌아다니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그 자기주도 학습이 그 컴퓨터가 있어요. 그 모든 자리마다.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로 또 애들이 뭔가 리스닝이랑 그런 걸 해야 돼. 선생님이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뭐 키보드가 안 돼요. 마우스가 안 돼요. 막 미쳐 도는 거야. 그런 게 너무 적성에 안 맞거든요. 나는 이게 진짜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 내가 더 힘들어 그 수업하는 선생님들보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진짜 한 달
달인가 만에 관뒀습니다. 총 대학교를 6년을 다녔어요. 대학교 4년 다니잖아요. 1년을 휴학을 했고 CJENM에서 하던 대외 활동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생 인턴이나 대학생 대외 활동은 대학생인 신분일 때만 그거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대학생인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됐어서 졸업 유예를 1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모전 준비도 해야 되지 뭐 대외 활동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시작하고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선택을 한 게 초중고생이 다 있는 그 종합학원에 서 일을 하게 됩니다. 데스크 업무가 주 업무였고 자습실 감독이랑 그다음에 그 학원이 종합학원이라 했잖아요. 규모가 엄청 컸어요. 그때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성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 대형 종합학원들이 학교 대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는 날 똑같이 1교시부터 뭐 몇 교시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애들이 학원에서. 그런 시험 감독 같은 일을 하고 채점하는 거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힘들 게 없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전 그때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깨달았죠.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게 까먹고 살잖아요. 어른이 되면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뭐 요즘 애들은 뭐 핸드폰만 본다 막 요즘 애들은 어른 공경을 안 한다 이런 걸 미디어에서만 보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어른이 되고 나서 애들에 대한 편견이 쌓이고 쌓였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종합학원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 고등학생 애들도 여전히 애들이고 귀엽고 순수하구나. 물론 아닌 애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물론 버르장머리 없고 말썽 피우고 좀 뭐 범죄 저지른 촉법 소년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미디어에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사건들이 아닌 실제로 그냥 평범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애들을 색안경 끼고 봤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그 2탄을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3탄이 남아있습니다. 3탄부터는 저랑 작은조 씨랑 같이 했던 일들을 썰을 풀어볼 거거든요. 저희가 호주 어울에서 처음으로 같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일을 같이 한 적이 꽤나 있거든요. 유튜버가 되고 나서도 한국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10만이 거의 다 됐을 시점에 작은조 씨랑 한번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